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먼저 연구 책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공통연 먼저 연구 필요성이나 연구 목적부터 잠시 말씀드리면 정책 개발에 있어서 증거 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오면서 범죄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범죄별로 6년을 주기로 해서 범죄 실태 및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데이터를 DB화해서 CCJS를 통해서 학계 및 일반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023년이 저희 이제 본 연구가 시작된 세 번째 해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 동향이나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을 하였고, 범죄 특성이나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을 하였으며, 최근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금융 사기와 로맨스 스캠의 실태와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그다음 공식 통계 자료 분석, 판결문 기록 조사, 설문 조사 네 가지의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보고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를 재분석하여 본 결과 최근 지난 6년간 사기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그다음 거의 대부분이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범죄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사기범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면에서는 21년 현재 20대, 50대,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매매 가장과 가짜 속임이었고요. 그다음 지난 6년간의 분포를 보면 가짜 속임과 매매 가장은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차용 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범죄의 특성, 뭐 가령 예를 들면 사기 범죄 유형이나 속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기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문 기록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연구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은 유기징역이 58.9%였고요.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기 범죄 유형에 비해서 유기징역 비율이 83.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단 피고인과 범죄 행위 특성을 보시면 사기 범죄자의 전과자 비율이 67.5%였고요. 전과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 유형을 살펴봤더니 동종 성과가 있는 경우가 이종 성과가 있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사기 범죄에서 반복 범행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기 수법과 내용으로 저지른 경우가 다른 사기 수법과 내용으로 저지른 경우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조사에서는 좀 기존의 공식 통계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기 위해서 사기범죄 유형을 12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사기범죄의 주요 형태별로 분포를 보면 현금이나 물품을 빌려 쓰는 등의 차용 사기가 23.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거짓 성금 등의 매매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전기 통신 금융 사기, 그다음 재해 고의 충돌로 인한 보험금 유발 행위 등의 보험 사기, 그다음 투자 사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차용금이나 대출금 등의 변제 약속이나 물품, 대금 등의 지급 약속과 같은 그런 속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분석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피해 특성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범행 당시 처음 본 사람이 53.9%로 가장 많기는 했습니다만 투자 사기나 사용 사기 같은 경우에서는 3개월 이상의 그런 가해자와의 관계를 형성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런 기록조사에서 이제 살펴볼 수 없었던 부분이 범죄자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없어서 수용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사기 범죄자는 남성이 77.1%, 그다음 평균 연령이 83.1세였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청소년기의 비행과 범죄력을 보시면 조사 대상자의 28.3%가 청소년기 비행이나 범죄 단속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전과가 있는 비율이 42.9%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사기 범행 나이가 평균 35.9세였고 최초 법적 처분 나이가 평균 34.5세였습니다. 사기 범죄와 주요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남성과 여성 사기 범죄자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사기 범죄자 같은 경우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그다음 신체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월 평균 가득 소득이 낮을수록 그다음 폭력 비행이나 재산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그다음 사기 전과 횟수가 많을수록 그 전과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성 사기 범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기 범죄자의 심리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전에 실시했던 1차, 2차 년도 연구에서 조사된 성폭력 및 강절도 사범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 사기 사범은 같은 경우는 심리 건강 수준 같은 경우 타 범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었으나 정신병제 또는 그런 관련 특성 같은 경우는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건 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사 대상의 사기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그다음 차용 사기, 투자 사기, 매매 사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사건 당시 30대 이하인 경우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차용 사기와 투자 사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졸 학력자의 경우엔 차용 사기가 많았고 고졸 학력자의 경우에서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졸 이상은 차용 사기와 투자 사기가 많았는데 특히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월 평균 가구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기통신 금융 사기 비율이 낮아지고 투자 사기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근 쟁점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 금융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그런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26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년까지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피해액은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5,438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최근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대책과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가면서 범죄 조직에서 대출 사기형을 피하고 초창기 그 기간 사칭형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포 통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고 계좌 지급 정지나 30분 지연, 인출 제조 등의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계좌 이체형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되고 대면 편취형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성별 같은 경우를 살펴본 결과 남성이 58.4%였고요. 연령면에서는 고령층보다는 40, 50대가 많았고 22년도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맨스 스캠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이제 별도로 로맨스 스캠에 대한 관련 통계를 관리하거나 발표하고 있지는 않아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대화 내용을 기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서 이게 접근하는 전략이 달라졌었는데 뭐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관심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는 자금 유혹으로 유인을 했었고 그다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로맨스 유혹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유혹 전략 모두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금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소통의 빈도가 이제 현저히 줄어들면서 사기는 종료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 피해 단계를 살펴보면 이제 로맨스 유혹의 단계에서는 그루밍 강화나 죄책감 등을 들게 해서 추가 피해를 일어나게 시도를 했고, 일단 자금 유혹 전략에서는 자금 사기 피해가 시작된 이후에 그 피해 금액을 만회해야 한다는 그루밍이 강화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된 부분이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기꾼과의 소통이 종료된 후에도 그런 대답이 없는 대화방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소통을 복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 금전적인 피해 이후에도 이런 심리적 피해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